자, 오늘은 성경 예언의 성취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5번째에 바벨론 정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할 거라는 예언이 있었다고 했죠. 자, 오늘은 6번째인데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을 했죠. 고레스 대왕이. 자, 성경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기원전 이제 536년입니다. 고레스 왕 제3년에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봅니다. 오늘 제목은 페르시아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멸망을 당하겠죠. 이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어떤 천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는 다니엘이 살고 있는 세계의 미래에 대한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천사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 2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리하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내가 나가서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우겠지만 페르시아의 군주가 물러간 뒤에는 이제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여기서 헬라란 바로 그리스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간 뒤에는 그리스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지금 이 고레스 대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살고 있는 다니엘 총리가 그리스 제국이 페르시아를 점령할 거라는 예언을 봐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제국이 바로 그리스 제국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자기에게 매우 선대했고 또 자신이 또 총리로 섬겼던 페르시아의 멸망을 환상으로 보고 3주간 슬퍼했습니다. 그게 10장 2절에 나와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또 자신이 섬겼던 페르시아의 멸망을 환상으로 보고 3주간 슬퍼합니다. 그 환상은 바로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0장 1절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은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은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고 다니엘은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원전 536년에 티그리스 강가에서 본 환상이었어요. 자, 근데 이 환상을 보기도 7년쯤 전에 기원전 543년 바벨론 제국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그 나보니두스의 분봉왕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요, 이 환상을 사실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7년 전에. 이미 다니엘은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그리스에 대한 자세한 환상을요, 벨사살 왕 때에 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벨사살 왕 제3년 기원전 543년경인데요. 바벨론이 멸망하기도 전에 바벨론의 도시였던 엘람 지역 수산성에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환상은 성경에서도 매우 유명한데 숫양과 숫염소 환상이라 불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러분은 이 긴 뿔을 가진 숫양이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떨어뜨렸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긴 뿔을 갖고 있는 한 숫양이 있었어요. 이 숫양이 사방을 향해서 확장해 나갔는데 그 어떤 짐승도 이 숫양을 방해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쪽에서부터 숫염소가 왔는데 그 숫염소는요, 매우 큰 뿔을 하나 갖고 있는 짐승이었어요. 그 큰 뿔을 갖고 있던 숫염소가
매우 분노한 상태로 숫양에게로 달려들었는데 숫양은 숫염소를 감당할 힘이 없었고 숫양은요 숫염소에 의해서 넘어졌고 뿔이 꺾였고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그 숫양을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천사는요 다니엘이 본 요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오. 자, 해석을 해주죠. 이 숫양의 정체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21절에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리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 번째 왕이요.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숫양에 해당하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제패하고 짓밟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페르시아는요, 지금 이란 지방이죠. 그리고 그리스는 뭐 지금도 그리스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란 지방인데 이 이란 지방으로부터의 바로 서쪽이 그리스가 되겠죠. 그래서 서쪽으로부터 숫염소가 나타나서 숫양에게로 들이받았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서쪽에서 나타날 대단한 제국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예언이었죠. 이것을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 때에 봅니다.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도 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기도 전에 다니엘은요 페르시아의 운명을 환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고 들어선 매우 거대한 제국이었죠. 정말 사방을 향해서 나가나 그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제국을 건설했던 게 고레스 대왕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고레스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대를 정복하고 리디아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정복해서 파라오라는 호칭까지 가졌던 페르시아의 왕들, 샤한샤라고 불리는 왕들이죠. 이집트마저 정복하며 세계에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제국, 그 아케메네스 제국도요 모든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말을 겪습니다. 기원전 336년부터 기원전 330년까지 약 7년 정도를 통치한 아케메네스 제국의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입니다. 이 다리우스 3세는요, 기원전 330년대에 신성처럼 등장한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대군에게 연전연패를 거듭합니다. 알렉산더는요, 기원전 334년 그리스의 대군들을 이끌고 페르시아 점령전을 나섭니다. 이 그리스의 대군은요,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넜고 그리스의 대군을 맞아서 페르시아의 총독들은 알렉산더와 맞서 싸웠지만 그라니코스 강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고 그 다음해인 기원전 333년에 다리우스 3세는 직접 출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크게 패하면서 이때 다리우스 대왕의 딸과 다른 황녀들도 알렉산더 왕에게 다 포로가 되고 맙니다. 다리우스는 딸을 빼앗겨요. 이수스 전투에서요. 그러니까 딸을 빼앗기고 전투를 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대패한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에게 동맹 제의의 편지를 보냅니다. 2번이나 보내요. 막대한 재물을 주겠다. 유프라테스의 서쪽 영토마저 마케도니아에게 그냥 거저로 주겠다. 딸까지 주겠다라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제안했는데 알렉산더는 모두 거절하고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를 향해 진격하였습니다. 다리우스는 기원전 331년 이라크 모술 근처의 가우가멜라에서 최후의 전투를 하였지만 여기서도 패배하여 메대의 수도였던 엑바타나로 피신하고 알렉산더의 추격을 피해서 박트리아까지 피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트리아에서 다리우스 3세는 자기의 부하였던 베소스 일파에게 배신을 당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기원전 330년 아케메네스 제국의 역사가 끝나는 거죠. 부하에 의해서 끝납니다. 박트리아로 진격하던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의 시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3세를 위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3세의 시신을 역대 페르시아의 샤한샤들의 무덤에 안치시켜줍니다. 참 괜찮은 왕이죠. 한편 다리우스를 배신한 베소스는요, 자신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려고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그 베소스 일당이 단지 왕위 찬탈자로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이 베소스 역시 기원전 329년에 배신을 당해서 알렉산더에게 붙잡히고 알렉산더의 눈앞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다리우스에게는 매우
존경심, 존중심을 보여줬지만 이 베수스 일당, 이 배신한 사람들한테는 용서 없이 처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페르시아의 나머지 제후들도 전부 다 정복을 당해서 아케메네스의 역사는 완전히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제국은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매우 크게 확대하였지만 약 200년 정도 지내고 나서 기원전 330년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의 죽음으로 완전히 끝을 맺고 세계의 패권은 그리스 제국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한편 이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더에게 포로가 된 다리우스의 딸과 다른 황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알렉산더는요, 아케메네스 왕조의 황녀들과 공주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이 공주들은 알렉산더의 보호 아래에서 알렉산더의 군대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알렉산더와 같이 전투를 벌이는 곳에 같이 갔어요. 포로가 되어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투가 패배한 시점에서 이 공주들이 다른 지역에 페르시아의 영토나 아니면 점령당한 그리스 제국의 영토에 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있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 포로가 된 공주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전투마다. 자, 마지막 황제 샤한샤이자 또 전사였던 다리우스 3세, 그 3세의 딸 스타테이라 2세, 그리고 왕이었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의 딸의 이름이 파리사티스 2세입니다. 이 포로였던 여자들 중에 이 두 명이 다 왕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주란 소리죠. 이 스타테이라와 파라사티스, 이 두 여자는요, 포로가 된 지 9년이 지나고 나서 기원전 324년이죠. 333년에 붙잡혔으니까 324년 자기들의 수도였던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에서 알렉산더 대왕과 성대한 결혼식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이 페르시아의 공주들은 알렉산더 대왕과 성대한 결혼식을 합니다. 기원전 324년이었어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역사는요, 성경대로 흘러갑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기도 한참 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도 전에 바벨론의 엘람 지방 수산성에서 이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매우 놀라운 예언들이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예언의 성취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